자, 지목은 이번에 넘어갑니다. 135페이지 지목 나와 있죠? 지목은 정의만 보고 넘어가자고요. 정의. 그 지목 보세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그거랑 같이 맞물려서 밑에 세 개를 맞물려서 보시라는 소리예요. 지형지목, 토성지목, 용도지목.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 용도지목.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토성지목이 무엇이고 토성지목이 무엇이고 지형지목이 무엇인지 시험에 묻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지목은 토성지목, 지형지목, 용도지목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용도지목을 취하고 있다. 거기까지만. 아시겠죠? 시간이 해결해줘요. 지형지목은 수륙의 분포 상태, 고저에 따라서 종류를 나누는 것이고 토성지목은 말 그대로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다. 말이 의미가 써 있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 지목에 그 다음에 종류를 구분한다 그랬죠? 네. 몇 개로? 28개로. 28개로. 학개론에서도 시험에 나와요. 네. 학개론에서도 지목이 28개로 구분해서 어디에 등록을 하자? 지적 공부 중에 어디? 목도장에. 목도장에. 목은 무엇이고? 지목이고. 도는? 도면. 장은?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식으로. 설정 원칙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쭉 넘겨서 139페이지를 보세요. 139페이지 맨 밑에 지목은 어디에 등록이 된다? 목, 도, 장에 등록되더라. 목도장. 그죠? 여기서 목은 무엇이다? 지목. 장은? 장은 토지대장과 무엇이다? 임야 대장이고 도는 무엇이다? 지적도와 임야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등록이 되냐면 코드번호. 코드번호와 함께 뭐가 쓰고? 정식명칭. 이거 설명 안 해드렸나요? 코드번호와 정식명칭 쓰는 거? 코드번호와 함께 정식명칭을 쓰고 지적도하고 임야도는 코드도 안 쓰고 정식명칭도 안 써요. 부호로서 표기를 해요. 부호로서. 두문자 표기. 두문자 24개는 뭐라고 쓰고 두문자 표기를 하고 4개는 무엇을 쓴다? 4개는 차문자를 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답, 과, 목, 임, 관, 염, 대 이런 식으로 두문자 쓰는 거야. 4개는 뭐를 쓴다? 차문자. 28개 중에요. 3개가 두문자가 충돌이 돼요. 하천은 충돌이 안 되지만 나머지 3개는 충돌이 돼. 두문자. 유지가 있고 유원지가 있잖아. 유 충돌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유를 쓰고 하나는 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장천원. 차장천원. 차장천원이. 지금은 차장천원이 뭔지 모르셔도 사실은 차장천원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나중에 임박해서는 차장천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차는 뭐다?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얘네들을 왜 두문자를 쓰지 못하고 차문자를 쓴다? 충돌되기 때문에 다른 지목하고. 얘는 충돌 안 돼. 하천은. 그러나 옛날에 지목에 내천자, 하천은 내천자를 썼기 때문에 그냥 천자를 그대로 써 내려가는 거예요. 천으로만. 주차장은 뭐랑 충돌된다? 주유소 용지하고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주유소 용지를 주로 쓰고 만약에 주유소 용지가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얘를 주로 쓰면 얘를 유로 써야 되잖아. 그죠? 근데 유지하고 또 뭐랑 유지랑 또 유지랑 유원지랑 또 겹쳐버리잖아. 맞아요? 그럼 얘를 원으로 쓰면 얘를 지라고 쓰면 좀 그렇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 가시겠죠, 대충? 차장천원. 차장한테 1,000원 준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차장한테 1,000원 주면 더 달라고 할걸요? 얼마예요? 버스비가? 마을버스 말고 알 수가 없지. 모르죠? 왜 몰라요? 카드 되니까. 카드 되니까 모르지. 요즘에는 신용카드가 다 되니까. 지하철비도 얼마인지 모를걸요? 환승되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몰라도 돼요. 알아서 결제하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세상이 참 이상해. 전화번호도 모르잖아, 사실은. 왜? 초정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는요, 전화번호 다 외워놨잖아. 그러니까 기억력이 더 나빠지는 거 사실은. 이 스마트폰을 쓰니까. 차장천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어떤 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 다음 중
지목을 도면에 표기하는 방법 중에 옳은 것은 철도용지 철 맞아요? 네. 맞지? 왜? 얘만 차문자 쓰는 거니까. 그게 답이에요. 얼마나 쉬워 문제 자체가. 이제 가시겠죠? 그게 1번이야. 철도용지 철. 주유소용지 유. 그럼 틀린 거잖아. 공장용지 공. 그럼 맞아 틀려. 공은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공 쓰는 거예요. 공장용지는 뭐를 쓴다? 장. 그러니까 지금은 차장 천 원만 기억하면 돼. 그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아 차장 천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목도장 이런 것도 몰라도 이제 알 수 있잖아. 목도 도가 뭐고 장이 무엇인지. 면적은 어디에만? 면적은 장에만. 그 장은 뭐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해드렸었죠. 지목은 의의하고 요것만 기억하자. 목도장에 등록되더라. 근데 두 문자 또는 얘는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명칭. 만약에 수도용지잖아요. 수도용지는 코드 번호가 21번이야. 그리고 수도용지라고 쓰는 거 토지대장에는. 근데 수도용지를 도면에 표현할 때는 수로 표현하는 거야. 두 문자 또는 뭐를 쓰니까 차문자. 두 문자 쓰는 거죠 얘는. 수도용지는 수. 이런 식으로. 도를 쓰면 안 돼. 도가 있으니까. 도는 도로가 도예요. 도. 대충 이해 가시겠죠 요거? 네. 그리고 표에 보면 28개 써있죠? 거기에 뭐를 동그라미 시켜야 돼? 차장 천원을 동그라미 쳐놓고 보시라는 소리예요. 차장 천원을 써놓고 보시면 된다. 이거는. 그 다음 넘겨서 경계가 나오고 면적이 나오는데 올해 경계에서 이쪽 부분에서 시험에 안 나오고 경계 쪽에 이제 우리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그건 역시 기존에 시험에 출제됐었던 부분이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경계 책에 있는 것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경계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설정 원칙. 설정 원칙은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법조문에 조문이 아니라 법조문에 없으니까 안 나와요? 법조문에 나중에 제가 법조문 드릴 거예요. 한번 시간 날 때. 근데 법조문을 보면 딱딱하잖아. 글씨만 써 있으니까. 책은 그나마 2도 인쇄라도 되어 있지. 표도 있고 글씨체도 크고 작고 있지요. 법조문은 똑같잖아. 그 다음에 지상경계 기준. 요 세 가지가 경계의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다 뭐를 더 이제 기타적인 내용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뭐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거냐면 나중에 이제 기본서 수업할 때 설명해 드릴 건데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이 있어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2013년도인가 도입이 된 거거든요. 2013년도에 도입이 돼서 2013년도에 시험에 나왔어. 작년에 또 나왔어요. 올해죠. 올해. 26회 때 또 나왔어. 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필지가 이와 같이 이렇게 쓸 때 여기에 무엇이 있다? 건물이 이렇게 딱 있어. 건물이 이렇게 쓸 때 이렇게는 분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즉 말로 표현하면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어디에 걸려서는 아니 된다? 건축물에 걸려서는 아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분할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건물에 걸쳐서 분할해달라고 의뢰하면 안 해줍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더라. 건물에 걸려도 분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판공도도. 얘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판공도도. 지금 아까 차장천원도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더 이제 외우고 하시면 되고 여기서 그냥 판공 도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판은 뭘까요? 판결을 받으면 해줍니다. 판결을 받으면은 건물에 걸려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겠다 이거야. 분할을. 그 다음에 여기서 공은 뭐냐면 공공사업.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몇 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냐면은 8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우리가 지목 설명 안 해드렸죠? 8개 외우기 어려워. 8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천수가 축구선수 있죠. 축구선수 이천수.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했다 이렇게.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했다. 이렇게 기억. 그러면 천 하천이에요. 수는 수도용지고 유는 유지고 학은 학교용지고 철도용지고 도로고 국어고 제방이야. 이런 경우는 건물에 걸려도 분할해 주겠다 이거야.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요.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니까 건물에 걸려 분할 안 해준다. OX, X.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면. 지금은 안 외워져. 이것도 중독성이 있어요. 노래랑 똑같이. 그러니까 나중에 외워진다 이거. 나중에. 그래서 여기 도는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고자 분할할 때는 해줍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만 기억하시고 여기 도는 도시군 관리계획선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분할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엇 해주겠다? 허용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판공도도. 판공도도. 우리가 이번 11월, 12월 달에 지적법에 거의 80%를 해드릴 거예요. 지목 안 했죠? 그거 빼고 거의 다 해드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11월, 12월 달에 12월 달 이제 등기해야 되는 거니까 11월 달에 지적법을 정리를 해드리면 거의 80%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10개, 11개는 맞출 수 있다. 경계란 뭐예요? 경계란? 경계점, 간을 어떻게? 직선으로 어떻게 해라? 연결해서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무엇이란다? 경계다라고. 경계. 여기서 이제 지적공부라고 써놨죠. 그 다음에 다시 경계는 무엇을? 경계점간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해라. 경계 직선주의. 맞아요? 틀려요? 경계는 곡선이다. 아니야. 직선으로 경계점, 요 경계점하고 경계점을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해라 이거예요. 맞죠? 경계는 토지 표시 맞아요? 지금 토지 표시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토지 표시 맞아요. 누가 정하냐면 국가가 정해. 국정주의라 그래요. 토지의 표시를 누가 정한다? 넓은 의미의 국가가 정한다 해서 국정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어디에 등록을 한다? 지적공부에. 지적공부 중에 도면에. 경계는 무슨 경계다? 도상의 경계라고 그랬잖아. 지상경계예요? 도상경계예요? 민법에서의 경계는 지상경계인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의 경계는 뭐다? 도상경계야.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도면에만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가 되더라. 지적도와 임야도. 선이죠? 이렇게 표시된다 이거. 몇 밀리미터로 제도할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요 문구점에 가가지고 가장 가는 볼펜 주세요라면 얼마 거 줄까요? 오늘 계속 틀려요. 0.1. 0.1짜리 있어요. 경계 몇 밀리미터 제도한다? 0.1mm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0.2mm로 제도한다. 왜 경계를 0.1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경계는 소유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만큼 엄청 중요한 거예요. 0.2mm 제도하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가장 가늘게 제도할 수밖에 없어요. 0.1이야. 0.1. 시험에 0.2라고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0.2. 0.2. 어렵죠? 제가 어렵자 해서 내 그 소리를 들으려고 지금 물어본 건 아닌데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경계하면 무조건 경계부터 보는 게 아니라 경계에서 의의란 설정 원칙은 지상경계 기준, 기타적인 뭘 공부해야 될지를 먼저 판단하고 보시는 게 빠른 거, 좋은 거예요. 맨 처음 어렵긴 하지만 지번이란 지번의 의의, 토지동에 따른 지번 부여, 결번, 지번 변경.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을 봐야 될지를 먼저 목차를 잡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오래 남아요, 사실은. 오래.
이게 도면이거든요. 도면. 도면에 들어올 때 이러한 선들을 뭐라 그래요? 얘를 경계라 그래. 이러한 선들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라 그래. 몇 밀리미터로 제도한다? 0.1.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지면서 외워져요. 경계점이죠. 경계점이란 지난주 설명, 필지를 구획한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임야도의 도회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 형태로서 나타내더라. 이게 경계점이죠. 경계점과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경계예요. 직선주의. 경계 누가 정한다? 국가가. 국정주의. 요 필지와 요 필지를 경계를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경계란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이다. 맞아요? 경계란 요 필지와 이 필지를 구분하는 선이다.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이다. 아니 입을 가리고 얘기하면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냥 모양으로만 오야 오. 아니 필지와 필지를 구분해 주잖아. 선으로서.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면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은 오로지 한 개만 존재한다. 몇 개예요? 하나잖아. 이렇게 뭘 또 직선이야.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경계가? 아니요. 경계란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으로서 오로지 몇 개만 존재한다? 하나. 분리돼안돼? 하나인데 어떻게 분리가 돼요? 안 돼. 선인데 어떻게 분리가 되냐고. 이쪽 필지와 이쪽 필지의 양쪽으로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 이걸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 그래요. 경계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이니까 못 나누는 거예요. 면적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의 선이니까. 면적이 되려면 길이와 폭을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경계는 선이기 때문에 면적의 의미가 없고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으로서 오로지 몇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계가 600분의 1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1200분의 1에도 등록이 되어 있으면 600분의 1이 정확해요? 1200이 정확해요? 얘가 더 정확하지. 얘가 큰 축척이라고 하고 얘를 작은 축척이라고 그래. 어떠한 경계가 서로 다른 축척에 등록되어 있을 때는 큰 축척 경계를 따르자. 이걸 축척 종대의 원칙. 설정 원칙 4개 써있죠 거기. 국정주의, 직선주의, 축척 종대의 원칙,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써있죠. 아 그냥 써있기만 하고 말로 안 나와 있네. 경계 누가 정한다? 국가. 무슨 주의? 국정주의. 경계는 직선이다. 여기 직선이라고 써있잖아 지금. 직선주의. 그죠? 축척 종대의 원칙은 뭐다? 어떠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엇을 따르자? 큰 축척 경계에 따르자 축척 종대의 원칙. 경계 불가분의 원칙은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은 오로지 몇 개만 존재한다? 한 개만. 한 개만.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더라.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5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지상경계 기준이 25회 때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10번 나왔어요. 10번. 지금까지. 가정되게 설명해드리면 10번. 틀리면 돼, 안 돼요? 안 돼. 이게 틀리면은 집에 가가지고 접시에다가 물을 따라 마시면 돼요. 틀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그죠? 자, 해면하고 접하면 어디가 경계할까요? 해면하고 접하게 되면은 가장 해수면이 높게 올라왔을 때 이걸 최대 만조위라 그래요. 이거를 최대 만조위, 최대 만조위, 최대 수면이면 최대 만수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도로를 개선하다 보면 산으로 도로를 많이 개선하죠. 산에 도로를 만들려면 깎을 거 깎고 쌓을 거 쌓아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는 성토를 해야 되고 얘는 절토를 해야 돼요. 절토부는 경계가 어디 된다? 여기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절토부는 어디가 경계다? 상단부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도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로가 아니라 도로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토부는 여기까지가 절토부가 여기 위에가 여기가 경계다 여기 밑에야 위에가 경계가 된다는 소리예요. 얘하고 얘는 높낮이의 차이가 있어 없어요? 높낮이의 차이가 없죠? 네. 그럴 때는 구조물의 무엇? 구조물의 중앙이 지상 경계에 기준되는 것이고 높낮이의 차이가 있죠? 얘하고 얘하고는 뭐가 있더라? 높낮이의 차이가 있죠? 그럴 때는 어디가? 하단부가 지상 경계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높낮이의 차이가 있을 때는 어디다? 하단부. 여기다가 제방을 쌓았어요. 이렇게 바다에다가. 제방을 쌓으면은 제방을 쌓고 여기가 토지로 편입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방을 쌓으면은 경계는 이쪽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바깥쪽 어깨. 어깨라 그래죠. 용어로. 바깥쪽 어깨. 이 부분이 바로 보다 지상 경계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해면에 접하면 최대 만조위. 절토부 상단.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 있으면 하단. 제방은 바깥쪽 어깨. 근데 시험에 안쪽 어깨라도 많이 나오고요. 안쪽 하단으로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 절토부가 상단인데 어디로 나오는 경우 있다? 하단으로 나온 경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토지를 내가 갖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었는데 수용이 됐어요. 도로 개설한다고. 여기까지만 수용했어. 이거 어떻게 써먹을 거예요? 여기까지 수용해야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거 뭐 여기다 뭐 호박밖에 더 키우겠냐고. 그리고 급경사했기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다 떨어져.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로가 된다는 소리예요. 도로를 이렇게 성토를 해서도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수용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수용해야 돼. 여기까지 해야지. 성토는 그래 하단이 되는 거예요. 하단이. 산이 이렇게 했는데 도로를 터널 만들지 않고 그냥 도로를 산을 걷어내 이렇게. 그 경계가 어디가 된다는 소리예요. 밑에야 위에요. 여기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경계 기준 몇 개 써 있어요? 5개 써 있죠? 네. 5개 써 있는데 그 5개 써져 있는 거를 이렇게 그림에 그려서 기억하시고 몇 번 써보다 보면 외워진다 이거죠. 외워진다 이거. 그 위에 뭐라고 쓰면 지상 경계의 결정을 다시 보시면 절토부는 어디예요? 상단. 높낮이의 차이가 없을 때는 중앙. 있을 때는 하단. 원칙은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근데 이 세 개의 경우는 소유자가 어떤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의 범위에 따릅니다. 소유권의 무엇에 따른다? 범위에 따른다. 써 있어요, 책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적용을 못 하신 거야. 제가 경계를 설명하면은요, 대부분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니까 거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 네? 지상경계 기준 있잖아요. 그림이 없을 뿐이지 있잖아.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제가 원래 올해부터는 페이지도 좀 알려드리고 밑줄도 그어드리고 근데 잘 밑줄은 제가 잘 안 그어드려요. 근데 그 대신에 다 써드리잖아. 제가 쓴 건 다 시험에 나온 것만 써드리는 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왜 우리 공식 교수님은 밑줄을 안 그어드릴까? 밑줄 그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알아서 그시라는 소리예요. 알아서. 글 수 있죠? 다 중요한 것만 쓰는 거, 시험에 나온 것만 쓰는 거고 중요한 것만 제가 써드린 거 사실은. 그래서 시험에 옛날에 어떻게 많이 나왔냐면은 얘를 평균의 수면이라고 시험에 많이 나와요. 평균의 수면하고 최대 만조위는 같아 틀려요? 다르죠. 그죠? 말 그대로 평균의 수면은 평균의 수면이냐 평균. 올라갔다 내려갔다 때 가운데 지점 대표적으로. 절토부인데 상단인데 하단으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바깥쪽 어깨인데 안쪽 하단이라고도 나와.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출제하시려면 더 이상 낼 게 없나 봐. 박스를 하나 쳐놓고 5개를 써놨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미음. 올바른 것은 1번 기역, 니은, 2번 기역, 니은, 디귿, 3번 기역, 디귿, 리은. 뭔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요 5개 설명 중에 올바른 성변만 찾아내는 거야. 이렇게 해서 25회 때 나왔어. 25회. 작년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는 뭐가 나왔다? 요게 나왔다니까 설명 안 해드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뭐가 등록되느냐. 이게 근데 23회 때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26회 때 또 나왔어요. 기출문제랑 똑같이 답은 틀려 기출문제하고. 그러나 얘가 23회 때 이미 등장을 해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나온 거. 여기까지가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면접 봅니다. 면접.
공인중개사 우리 공부하실 때 지적법에서 지적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면적이에요.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면적. 왜냐면 왜 면적이 어렵냐면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한 문제 정도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나오면 그 부분은 어디다? 면적에서 시험에 나온다. 면적에서. 지금 우리 교재는 입문서기 때문에 내용의 거의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들어가야 돼, 사실. 지번은 100%다 들어가 있는 건데, 지번에 대한 내용은 100%다 들어가 있어요. 지목도 마찬가지고. 근데 경계는 좀 빠졌어. 보시면, 여기 몇 개 빠져 있잖아. 면적도 몇 개 빠져 있어요. 면적도. 면적은 이렇게 보시면 돼. 면적이란 무엇이냐, 면적이란. 그 다음에, 면적은, 이거 면적 얼마, 이거 면적 얼마, 이 책상에 요 네모 면적 얼마예요? 가로 세로인데 얼마냐고. 재봐야지. 측정해봐야죠. 그죠?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는데 측정 대상을 그러니까 면적 측정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토지가 이동했을 때 이거 면적 재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아까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측량하죠. 조사하면 면적 안 재는 거예요. 측량하면 면적을 재는 거예요. 그렇게만 기억하셔도 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럼 면적 측정 대상이 선정이 됐어. 그러면 재봐야 알 거 아니야. 면적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야. 측정 방법. 그 면적 측정했죠? 네. 등록해야지. 면적 측정을 했으니까 면적을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등록해야죠. 면적을 무엇을 한다?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면적 어디에 등록이 돼요? 면장. 가시려고? 빨리 가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면적은 어디에 등록이 된다? 장에만. 여기서 장은 뭐예요? 장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지난주에 설명해드렸죠.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그죠? 그럼 이제 면적을 측정을 해가지고 장에다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등록을 하려면 단수 처리를 해야 돼. 끝수 처리를 해야 돼요. 끝수 처리를 해야 된다라. 단수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요거하고 요거만 있는 거예요. 세 개만. 요약집에. 기본 입문서에는. 그럼 면적은 무슨 면적? 필지의 무엇을? 필지의 넓이를 무엇이란다? 필지의 넓이를 면적이다라고 하는데 수평 면상의 값으로 표현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로 열고 여기에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필지의 수평 면상의 무엇이다? 넓이를 무엇이란다? 면적. 경사 면상이라고 나오면 틀리고 지표 면상이라고 나와도 틀립니다. 수평 면상의 넓이로 표현되는 것을 면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요거 측정 대상. 바로 밑에 이제 뭐가 나와요? 측정 대상이 나옵니다. 측정 대상에는 이렇게 이게 지금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세부 측량을 무엇하면 실시를 하게 되면 세부 측량 실시를 하게 되면 필지마다 세부 측량 실시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무엇하자? 면적을 측정하자라고 얘기를 해. 법조문 이렇게 써 있어요. 세부 측량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지적 측량은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으로 나눠져요. 혹시 해드렸나요? 기초와 세부로 나눠지는데 기초 측량은 우리가 수업 끝나고 걸어다 보면은 기준점들 땅에 박혀 있죠. 거기 지적 도근 점이라고 써 있잖아. 보셨어요? 어떤 분과 사진을 찍어 옵니다. 보여줘. 이게 지적 도근점 맞죠? 이렇게 물어봐요. 뭘 물어봐? 거기 사진에 지적 도근점이라고 써 있는데. 맞잖아요. 아니 사진에 지적 도근점이라고 써 있어. 근데 보여주면서 이게 지적 도근점 맞아요? 아니 거기 써 있잖아. 지적 도근점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에 지적 도근점 이렇게 써 있잖아.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오늘 가다 보면은 많이 있어요. 아무데나 쳐다보지 마시고 교차로 부분 쪽에 보시면 돼. 요런 데 있단 말이야. 맨홀에도 있고. 남산 가보지. 남산? 엔타워?
남산에 가면 팔각정 있죠? 거기 삼각점 있다니까. 팔각정 정중앙이 삼각점이에요. 기준점, 국가 기준점이에요. 국가 기준점. 자, 세부 측량은 뭐냐면은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게 무슨 측량이다? 세부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의 개념은 경계와 좌표와 무엇을 정하는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 바로 무슨 측량이다? 세부 측량이고 이 세부 측량의 반대가 기초 측량이에요.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을 설치하는 거. 국가 기준점을 설치하는 게 바로 무슨 측량이다? 기초 측량이에요. 그 기초 측량이 정밀해야 될까요? 세부 측량이 정밀할까요? 기초 측량이 더 정밀한 거예요. 왜냐면 기초 측량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세부 측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준점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점 측량이 이루어지는 거야.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어려워요. 그냥 세부 측량을 실시하면 필지마다 뭐를 측정하자? 면적을 측정. 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을 해야 돼요? 토지의 등록 단위가 무엇이니까? 필지니까. 그 필지의 면적을 측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면적 어떻게 재요? 이거 면적 어떻게 구할까? 이 면적은? 말로만 설명할 게 책이 없으니까. 이거 가로 세로 안 돼요. 직사각형이 아니니까. 그죠? 자, 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딱 오면 주행거리 0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주행거리 리셋을 시켜. 000 뜨죠? 동네 한 바퀴 돌아. 뭐가 나와요? 주행거리 나오잖아. 그죠? 그 바퀴 돌아가는 회전수가 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전자면적기라는 면적을 재는 조그만 장비가 있어. 요만해가지고 30cm 정도 돼가지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가고 여기까지 오면 화면상에 면적이 딱 떠요. 이게 바로 전자면적 측정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무엇을 알고 있어요? 좌표를 알고 있죠? 여기에 무엇을 알고 있어요? 좌표를 알고 있죠? 좌표라면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 좌표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 우리 지적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오로지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무엇을 이용해서? 좌표를 이용해서. 하나는 면적을 재는 장비를 이용해서. 그게 바로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네? 다른 방법은 절대 안 돼. 우리가 수학에서 얘를 이렇게 나눠봐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이죠. 요 세 변의 길이를 알 수 있잖아. 스케일로 재면.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면적 구하고 면적 구해서 더하면 돼. 근데 그런 방법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오로지 몇 가지 방법만? 두 가지. 좌표라면 무엇에 의해서?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하고 좌표를 모르면 이쪽은 전자면적기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난주에 경계점의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임야도에서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도회적으로 나타낸 것은 전자면적기로, 좌표로 나타낸 것은 좌표법으로 면적을 측정을 해가지고 공부상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지우시고 세부 측량을 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구나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면적 측정 대상에서는 면적 측정 대상이냐 대상이 아니냐는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냐는 무엇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세부 측량을 하면 면적 측정하고 세부 측량을 하지 않으면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생각하면 측량하면 면적 재고, 측량하지 않으면 면적 측정하지 않고, 이게 핵심이에요. 됐죠? 면적은요, 지적법을 한 바퀴 돌면 조금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 대상이냐 아니냐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제3장이라고 표현했을 때 제3장이 지적 공부라는 단원이 있어요. 지적 공부라는 단원이 있는데 우리 첫 시간에 아까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거 복구.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것을 복구한다 그랬죠.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는 측량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세부 측량이에요. 그래서 지적 공부를 무엇할 때 복구할 때는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면접 측정 해 말어. 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지금은 도면이 전산화되어 있죠. 그죠? 옛날에는 어떤 거예요? 옛날에는 종이 도면이야. 지금도 있어요. 종이로 된 도면이. 이렇게 종이에다가 경계를 이렇게 그려 넣었단 말이지. 이렇게. 지번도 쓰고 이렇게. 100년 썼죠? 1910년도부터 만들어졌으면 종이에다가 연필로 그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40년, 50년 지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불분명해질 수 있겠죠. 그럴 때 하는 것을 제작성이라고 그래. 도면의 제작성. 도면의 제작성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제작성하는 것이지 측량을 하질 않아요. 또 복구하고 비교할 것이 바로 보다 도면의 무엇? 제작성. 도면의 제작성은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면적 제한 잰다 안 잰다? 안 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제작성. 다음 중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도면의 제작성.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익숙한 제4장. 익숙한 단원이 이제 제4장 해가지고 제4장이 토지의 무엇이다? 토지의 이동이에요.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을 하자? 조사 또는 측량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익숙하다 이거죠. 조사의 대표적인 거. 지목을 무엇하는 거? 지목을 변경하는 거. 또 합병하는 거. 이런 경우는 대표적인 뭐다? 조사죠. 합병할 때 면적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합산하면 돼. 합산.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거죠. 얘가 10이고 얘가 20이에요. 면적 얼마예요? 30. 재봐야 알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합산하면 되는 거야. 그냥 각 필지의 면적을 못하면 된다? 합산하면 되는 것이지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까지 시험 문제 면적 측정 대상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답이 합병이에요. 다음 중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거. 그럼 뭘 찾으면 돼요? 합병 찾으면 돼. 안 보이면 이거 찾아. 그런 식으로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측량을 요하는 거 있었죠. 아까 집어넣을 때 설명해 드렸잖아.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도시개발 사업 이런 것들. 축척 변경. 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축척 변경하는 축척 변경,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것을 해요. 그럼 측량하는 거 하는 거야? 하는 거죠. 얘네들은 측량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그러니까 면적 측정 한다 이거예요. 얘네들은 면적 측정하지 않는 이유가 측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측량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이 제5장이 무슨 단원이냐면은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제 마지막 단원이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데 지적 측량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기초 측량하고 무엇으로 나눠진다? 세부 측량으로 나눠져요. 저기 써 있잖아. 언제 면적 측정하자? 세부 측량할 때. 그러면 반대는 기초 측량은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자,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이제 잘 모르시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 부분은.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에서 지적 기준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바로 무슨 측량이다? 기초 측량이고, 기초 측량에 의해서 설치된 지적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세부 측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부 측량은 필지에 뭐를 정하는 것이다?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거예요. 그죠? 토지 등록 단위가 필지죠. 그러니까 필지 면적 측정하는 것은 세부 측정할 때는 면적 측정해야 되는데 기초 측량은 뭐냐면은
지적 기준점이 있단 말이야. 지적 기준점이 이렇게 생긴 것, 이렇게 제도하는 것을 지적 도근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긴 것을 지적 삼각점이라 그래. 이렇게 생긴 것을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전부 다 개념을 좌표를 다 알고 있어요. 좌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각형을 만들면 세 점의 좌표를 하면 면적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세부 측량은 요거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게 세부 측량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면적을 알려면 경계와 무엇을 알아야 된다?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게 바로 무슨 측량이다? 세부 측량이야. 그럼 이 경계를 알던지 아니면 경계점에 무엇을 알던지 좌표를 알면 그것을 위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면적 구할 수 있죠. 예, 면적 구할 수 있죠. 그 문제 핵심은 뭐냐면 토지의 등록 단위가 요 필지예요. 서로 기준점들을 연결한 다각형이야. 저 필지잖아. 얘 필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면적을 측정할 수 있지만 대상은 아니라는 거지. 면적 측정 단위가 필지니까. 그러니까 필지에 대해서 경계좌표 면적을 정하는 게 무슨 측량? 세부 측량의 개념이에요. 세부 측량은 뭐를 정하는 것이다? 필지의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게 세부 측량. 그래서 세부 측량을 했을 때는 면적을 측정하지만 기초 측량은 기준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기준 또 하나 있어. 사각형이죠. 필지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면적은 구할 수 있지만 좌표를 아니까 면적 구할 수 있어. 원리상으로는. 그러나 얘네들이 공부에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대충 이해 가시죠? 근데 세부 측량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경계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 두 가지. 경계를 복원하는 경계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재 측정 대상에 1번부터 몇 번까지 써 있어요? 4번까지 써 있죠. 공부하실 때는 가장 좋은 게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부 측량할 때 하는데 예외도 있더라 이거예요. 아닌 경우도 있더라 이거야. 이렇게. 그럼 오래 남잖아 기억에. 그러면 이제 다음 중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것 눈을 크게 떠. 뭘 찾아요? 얘를 찾아. 가장 쉽잖아. 없으면 얘 찾아요. 없으면 이거 둘 중에 하나 찾으면 돼. 답이에요. 지금까지. 얘 아직 안 나왔어. 측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왔지만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죠? 거의 대부분 몇 개에서 답이 나온다? 4개가 답이에요. 면적 대상 아닌 것 하면. 우리 교재는 뭐만 써 있어요? 하는 것만 써놨잖아. 그 아닌 것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닌 것도. 근데 그래서 보면 면적은 보세요. 면적성 대상이 보면 1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면적은 세부 측량을 하는 경우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데 이렇게 세부 측량을 하는 경우는 필지마다 뭐를 측정하다? 면적 측정하는데 다만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그러지 아니한다. 재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맨 밑에 보시면 경계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 시 면적 측정을 수반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면적 측정을 수반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런 말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쓰면 경계를 무엇하면 경계를 정정할 때는 면적을 측정을 해야 돼요. 경계를 정정할 때는 면적을 측정하는데 위치를 정정할 때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집에 세탁기가 있어. 세탁기가 이제 저쪽 바깥쪽 거실에 있는데 반대편 바깥쪽 베란다에 있는데 이쪽 베란다에 있는데 반대쪽 베란다로 옮겨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렇다고 세탁기 커져 작아져요? 그대로잖아. 근데 집에 큰 방에 있는 농을 작은 방으로 넣으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지.
하나를 없애든지 그럼 경계가 바뀌죠. 그 면적 측정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위치 정정은 뭐냐면 도면이 이렇게 있어요. 도면이 이렇게 있는데 필지가 1, 2, 3, 100으로 등록이 됐어. 매립을 했는데 여기를 매립을 했어요. 도면을 제도해야죠. 제도를 했는데 위치가 잘못 제도가 된 거야. 다시 위치를 바로 잡아. 그럼 경계가 지웁니다. 이렇게. 요게 위치 정정이에요. 필지 커져 작아져요.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면적 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야. 근데 경계를 정정하는 것은 이렇게 있으면 이 경계대로 면적을 측정을 했어요. 또 면적 측정을 해서 등록을 했어. 근데 보니까 경계가 잘못 등록됐어. 경계를 다시 바로 잡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워져야 되겠지. 이 경계는. 그 면적 얼마야? 다시 재야지. 면적 다시 측정해야 된다. 이거. 또 경계를 정정할 때는 측량한다 안 한다? 한다. 위치를 정정할 때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시 제도하는 거야.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거라면 얘를 찾아요. 순서가 그래. 얘 찾고 없으면 얘 찾고 없으면 둘 중에 하나 찾고 그 다음에 없으면 이거 찾고 그것도 없으면 이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답은 어디에 있다? 요거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답이 많아요. 이 셋 중에 지목변경 너무 흔한 거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답이 더 많더라. 이거. 항상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라. 이렇게 복구 제작서 측량 조사 세부 측량 기초 측량 경계 정정 위치 정정 이런 식으로 비교해 가지고 대상이냐 대상이 아니냐를 정리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대상이 선정이 됐죠. 측정해야죠. 어떤 방법으로? 전자면적계 아니면 좌표법으로. 전자면적계 아니면 좌표법으로.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서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처음 하는 거니까 어렵긴 한데 그 느낌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가장 뭐만 세부 측량을 하면 측정하고 세부 측량 아니면 안 하는구나. 그렇게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거기다 끼워 맞춰 보시란 말이에요. 경계점의 정의가 뭐였어? 경계점의 정의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하고 어디에? 임야도에서 어떤 형태로서?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이렇게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 어떤 형태로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란다? 경계점. 이렇게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란다? 경계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무슨 축? 축. X축, Y축. 반대라 그랬잖아. X. 이쪽이 무슨 축? Y축.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좌표의 개념은 측량하고 수학은 개념이 다르다고. 좌호선 방향을 X축으로 봐요. 좌호선 방향. 또 좌호선이 또 궁금하시잖아. 그럼 또. 그래서 안 알려드리는 거야. 그냥 이쪽이 무슨 축? X축. 이쪽이 무슨 축? Y축. 얘가 0,0이에요. 여기가 10, 그냥 들어만 보세요. 10,10이고 얘가 5,20이야. 세 점은 경계점이죠. 이렇게 삼각형의 필지도 있나요? 삼각형 필지 있죠. 사각형도 있지만 오각형도 있고. 근데 이런 필지는 없지. 필지를 구획하려면 최소한 경계점 몇 개 필요해요?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점이 지금 뭐를 알아요? 좌표를 알죠? 그 좌표라면 이 좌표를 가지고 무엇을 구할 수 있다?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산법? 오래됐죠? 응? 그냥 첫 시간이니까 보시는 거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 계산 문제는 그냥 위아래로 써. 0,0
10,10 5, 얼마? 20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이렇게 0,0으로 여기가 A라고 가정을 하고 얘가 B고 얘가 C면 A고 얘가 B고 C고 다시 뭐예요? A자 다시 돌아온다고 0,0으로 위아래 X, Y를 위아래를 써요. 대각선으로 곱해 이렇게 곱하면 얼마? 0 곱하면 50 곱하면 0 이쪽으로 지금 곱했죠? 이걸 다 시그마 합을 해 얼마? 50 그 다음에 이쪽으로 곱해요 얼마? 0 200 0이죠? 이쪽으로 곱한 것을 다 합을 내 얼마? 200이죠? 요거를 빼 얼마? 마이너스 150이죠? 난리 났네. 땅 샀는데 면적이 마이너스 150이래. 이거 어쩌면 좋아. 그냥 150인 거예요. 2배의 면적이에요. 75. 저 필지의 면적은 얼마다? 75. 이렇게 계산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 좌표법. 좌표를 아니까 좌표를 알면 뭐 갖고 면적 구한다? 이 면적은 좌표를 갖고 구하겠다. 이렇게 좌표를 가지고 구하겠다 이거예요. 얘는 좌표를 모르잖아. 이 필지는. 그러면 이렇게 따라와서 오면 화면상에 면적이 딱 떠요. 그게 바로 뭐다? 전자면적기. 전자면적 측정기. 그러면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 2가지. 요것과 요것. 이것과 이것. 됐어요? 대충?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끝낼게요. 더 복잡해지는 거야. 경계점을 무엇으로 하려면 좌표로 하려면 경위라고 하는 측량 방법으로 측량을 해야 돼요. 경위의 측량에 의해서 세부 측량을 하게 되면 다시 경위 측량에 의해서 세부 측량을 하게 되면 경계점이 뭐로 등록이 된다? 좌표로 등록이 돼요. 그리고 면적은 무엇에 의한다? 좌표에 의한다. 이해 가세요? 그럼 이 말이 맞나 보세요. 경위 측량기에 의해서 경위 측량 방법에 의해서 세부 측량을 한 경우 면적은 전자면적기에 의한다.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어려운 거지 사실은. 좀 전문적인 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인데 그것까지도 면적에서 시험에 나오는데 법조문에 있으니까 나오는 거, 조문에 있으니까. 어? 경위를 가지고 세부 측량을 하게 되면 좌표가 경계점이 어떻게 등록이 된다? 좌표로 등록이 돼요. 그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 좌표를 가지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야. 그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 전자면적기로 재는 거예요. 2가지밖에 허용 안 해. 근데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거 어디까지 설명한 거? 여기까지 설명한 거 여기까지. 의의가 나왔고 대상이 나왔으면 어떻게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측정했죠 이제. 네. 했으면 그것을 공부에 무엇 해야 된다? 로그를 해야 되는데 단수 처리를 해줘야 돼. 끝수 처리를. 자릿수에 맞게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단수 처리하는 부분하고 여기까지가 제 2장이거든요. 면적까지가. 그러면 지적의 50%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50%가. 그러니까 12문제 중에 몇 문제? 6문제가 끝나는 6문제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수업을 들어보고 내가 수업을 들어보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복습을 해.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6개 맞춰요. 정말 6개 맞춥니다. 6개. 그래서 공부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론 공부하고 문제는 안 풀어. 이게 언제 5월달까지 이런단 말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1장을 공부했으면 궁금하죠. 문제가 뭐가 있는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왔는지도 본인들이 또 터득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론을 100% 다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한 70에서 80%만 이론을 정리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부족한 거 다시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라도 기본서 나오면 이론 공부하면 그 단원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많지는 않지만 풀어보면서 정리를. 그래야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걸 적응을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면적 결정하고 결정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지적 공부 쪽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